자, 제5절 강간과 추행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개정이 됐고 또 최신 판례에 의해서 판례가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재, 새 교재입니다. 99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99페이지를 펴보시게 되면 일단은 작년도에 제가 촬영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강의를 들으시고 뭐 선호관계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을 듣고 와서 듣든지 아니면 이것을 먼저 듣고 그 부분을 가서 듣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가 하면 자, 새 교재의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예비모죄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신설되었다는 것이 바뀐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체크를 해보면 이 강간이 붙은 말이 있어요. 강간. 이 단순 강간이죠. 그것이 준강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간이죠, 강간. 강간 같은 경우에 여기도 강간이죠. 유사강간도 강간이죠. 이 강간 같은 경우에는 예비모죄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겁니다. 추행죄는 없어요. 추행죄의 경우에는 자, CF 한번 해보고요.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예비모죄 처벌 조항이 없다. 또 하나 있죠. 자, 보면 여기 강간 등 상해죄가 있죠. 상해죄 밑을 읽어보세요. 상해죄의 경우에는 예비모죄 처벌 조항이 있어요. 자, 상해죄가 있어요. 상해죄가 있는데 여기서 CF 하면 강간 등 이 살인죄가 있죠. 살인죄. 살인죄. 강간 등 살인죄가 없어요. 웃기지 않아요? 그쵸? 웃긴 것 같아요. 어떻게 상해죄가 있는데 살인죄가 없을까? 살인죄가 없어요. 어쨌든 법이 그래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사죄나 치상죄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강간 등 치상죄가 있고 치사죄가 있잖아요. 그쵸? 치상, 치사 없어요. 없고 오로지 상해죄밖에 없어요. 상해죄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요 305조제 알죠?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잖아요. 요 305조의 죄 같은 경우에는 강간이든 추행이든 모두 다 여기는 305조 같은 경우는 13세 미만자죠. 근데 여기는 강간이든 추행이든 모두 다 예비모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강간이 붙은 말이 있어요. 그게 단순 강간이든 중강간이든 유사 강간이든 예비모가 있다. 그리고 강간 등 상해죄는 있는데 그 외에 살인죄 없다. 살인죄가 없다는 게 좀 특이하네. 그쵸? 살인죄가 없고 그 다음 치상, 치사가 없어요. 결과적 가중범 없어요. 강제추행죄 없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강제추행죄는 강간이든 추행이든 간에 전부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도표를 보게 되면 자, 여기 강간이죠? 강간입니다. 여기 강간 나오죠? 그쵸? 강제추행 없어요. 강간 보면 여기 예비모가 있잖아요. 예비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행죄는요? 없다고요. 추행죄는 없다. 그 다음에 준강간이죠? 준강간이든 준유사강간이든 어쨌든 간에 이 강간 붙은 것은 강간이죠. 강간 붙은 것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추행은 없단 말이에요. 추행은 없어요. 자, 그 다음 미성년자 의제죠. 요 의제 강간죄인데요. 의제 강간이든 의제 강제추행이든 간에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예비모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없죠. 나머지 이 밑에 칸들은 요 2칸, 2칸, 2칸 이 세 칸은 전부 다 없어요. 없다. 자, 됐죠? 나머지는 제가 전부 다 작년도 강의한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99페이지가 바뀌었다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어디가 또 바뀌었는가 하면 쭉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시게 되면 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강제추행죄 하는 부분 나오죠? 그게 몇 페이지인가요? 115페이지네요. 115페이지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길 가보면 법조문이 바뀌었어요. 자, 법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자, 305조죠. 과거에는 뭐 1항, 2항이 없었죠. 그냥 조문달랑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2항이 신설되면서 이제 1항이 이제 추가되기 때문에 이 1항이 들어왔다고 해서 개정된 거예요. 나머지 법조문은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2항이 들어왔어요.
이항이 들어왔다. 요 이항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옛날 조문 어땠습니까? 옛날이든 오늘날이든 자 13세 미만자자 13세 미만자에 대해서 간음을 하든 추행을 한 자죠. 그 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쵸? 그 강간했으면 강간죄로 유사강간했으면 유사강간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몸에 의한다. 자, 이항을 볼게요. 이항을 보면 자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입니다. 그쵸?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해서 간음이나 추행을 한 자는 자가 아니라 19세 이상자라는 거예요. 골 때리지 않나요? 여기 1항은 뭐뭐한 자예요. 근데 2항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19세 미만자는 2항이 들어오지 않아요. 골 때린 것 같아요. 골 때린 것 같다. 어쨌든 간에 1항에서는 13세 미만자가 객체라면 간음 추행한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1항의 처벌 대상이 되지만 2항 같은 경우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자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자의 경우에 한해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항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13세 미만자라고 하면 우리가 초등학생하고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 있죠? 미취학 아동하고 13세 미만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항의 대상이 되지만 2항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죠. 중학생 나이는 19세 이상자의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19세 미만자도 처벌 대상이 되죠. 19세 미만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19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가 되는 거예요.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면 이제 예비모죄 처벌 조항이 있는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간죄, 추행죄를 모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고 이 2항 조문이 들어온 그 취지가 여기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어디가 바뀌었는가 하면 자, 쭉 넘기셔서 몇 페이지인가요? 123페이지 가보세요. 123페이지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파트입니다. 거기서 판례가 바뀌었어요. 판례가. 요 판례가 바뀌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판례가 들어왔어요. 요 고등학교 2학년 생 갑 사칭 사건 이 판례 별표 한번 쳐보세요. 별표를 크게 하나 친다. 저는 합의차 판결이에요. 판례가 바뀌었단 말이죠. 자, 사실관계는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가 하면 자, 위계라고 하는 부분 있죠. 위계. 요 위계라고 하는 부분.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뭐 이 부분은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바뀐 부분이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가 있다. 예전 판례는요. 옛날 이 판례가 바뀌었잖아요. 판례가 바뀌기 전의 경우는 간음행위 자체만 된다 그랬어요. 즉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에 한정된다 그랬거든요. 그 외의 것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판례가 바뀐 것은 이 간음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여기 동그라미 1번 한번 해보세요. 뿐만 아니라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3번 그래서 과거 판례는 1번만 된다 그랬었는데 판례가 바뀌면서 2번도 되고 3번도 된다는 거예요. 3번. 그래서 1번뿐만 아니라 2번도 속여도 3번을 속여서 간음을 하게 되면 이것도 위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이 바뀌었다는 부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그 위에 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끊어볼까요? 자, 일단 끊습니다. 자, 위에 거 읽어볼게요. 행위자가 간음 목적으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목적을 달성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부분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끊어보세요. 끊었어요? 자, 끊었어요. 다만부터 보시게 되면 자, 요 고득체 부분 있죠? 이 고득체 부분이 요번에 21년도 3월 달에 시행되었던 3월 며칠인가요? 3월 6일이네요. 자, 3월 6일 날 일반경찰 1차 시험이 있었어요. 이 일반경찰 1차 시험에서 이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위계적 언동이 존재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되지는 않는다. 자,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서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피해자가 여자죠. 그 여자가 성행위를 나 저 오빠랑 성관계 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예요. 그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것이 있느냐? 이것이 있어서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 행사가 있었느냐? 이것이 없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이 요번에 질문에 나온 거예요.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빨간색 글씨 있죠? 요 색깔 칠해진 글씨, 요 색깔 칠해진 글씨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은 이번에 시험에 나왔고 그 위에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5인차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렇게 해서 간음 목적을 달성했다면 이것도 상당인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총 3가지입니다. 한 파트, 두 파트, 세 파트. 이 세 파트 모두 다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또 나와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자, 이게 옛날 판례거든요. 자, 옛날 판례가 뭐라 했습니까?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위계가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쵸? 이 성매매행위 대가거든요. 다른 조건, 이 다른 조건은 위계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겠다. 아시겠죠? 지금 보세요. 여기 다른 조건 나와 있지? 다른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앞 페이지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 동그라미 3번이란 말이에요.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 같은 것도 위계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바꾸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과거 판례 가보면 이것이 아니라고 보았었는데 이것을 바꾸겠다고 했죠. 그 판례번호 나와 있죠. 판례번호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 보시게 되면 자, 요 판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성교대가. 그렇죠? 성교대가. 그러니까 이 1번 판례, 2번 판례, 3번 판례가 전부 다 위계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위계가 되는 판례를 바뀌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쳐볼게요. 성교대가, 대가 동그라미. 남자 속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 성교 나오죠? 성교행위와 제모행위, 제모 동그라미. 요 3가지 판례는 과거 판례들이 위계가 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이 판례를 모두 폐기시키겠다는 겁니다. 폐기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위계를 인정하겠다 이런 말. 위계를 인정하겠다. 아시겠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작년도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됐어요. 자, 그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실관계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 마지막 보시게 되면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것이 두려워서, 그쵸? 참 중학생, 고등학생 그 나이 정도의 정신적 연령이 되죠, 그쵸?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를 마치 자신이 갑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간음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앞에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잖아요. 피해자가 그 오빠와 성행위를 하겠다, 성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그 중요한 동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랬는데 이게 진짜 오빠가 아니었다는 거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음을 맺었다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오인한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위계가 될 수가 있고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서 위계에 따른 간음죄를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됐습니다. 여기는 어디다 동그라미 칠까요? 갑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 이 행세에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것은 위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또 어디가 바뀌었는가 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예비무죄 처벌 조항이 이거 신설됐다 그랬죠? 신설됐다 그랬죠? 보세요. 297조 2 이게 강간이고 유사강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강간죄. 중강간죄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안 된다. 준강제추행죄가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301조인데요. 301조인데 보세요. 301조인데 강간 등 요 상해죄에 한정된다 그랬잖아요. 상해죄에 한정되는 것이지 살인죄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305조는 통으로 1항, 2항 다 되죠? 1항, 2항 다 되는 것이고 뭐 강간은 되고 추행은 안 된다는 말 없습니다. 통으로 다 됩니다. 예비무죄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바뀌었는가 하면 성폭력 처벌법이 좀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고
제가 좀 추가시켰죠. 일단은 법조문 쭉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폭력처벌법이 생소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법은 여러분들 경찰학 시간이라든지 뭐 실무종합의 등이라든지 뭐 등등 뭐 다른 경찰학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굳이 뭐 형법에서 생소한 것은 아닌데, 자, 쭉 법좀 쭉 한번 보세요. 3조 있고 4조 있고 5조 있고 다 갖다 놨습니다. 쭉 보시고 최근 개정된까지 다 해놨어요. 다 쭉 20년도 개정됐죠? 다 개정해놓은 거 다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통신 매체 카메라 이용, 요 카메라 이용 잘 받으셔야 돼요. 카메라 이용 관련해서 요 판례 1항 체크하시고 2항 체크하시고, 요거 이제 관련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잠시 이따 말씀드리고요. 개정전에는 어땠는데 지금 개정은 어떻게 됐는지를 요 부분을 좀 유심히 봐두세요. 유심히. 요 부분을 유심히 받으시게 되면 판례할 때, 판례 공부할 때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자, 됐죠? 자, 쭉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다. 그래서 이곳은 촬영 중에 경찰관에게 발각되어서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다고 했을 때 기수가 된다는 거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죠? 미수가 아니고 기수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작년 교재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제공과 반포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공소외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서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서 이 공소외인 한 명, 1인입니다. 1인에게 이 촬영물을 전송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제공일 뿐이지 반포는 아니다. 반포는 아니다. 반포는 뭐예요? 반포는 여기 나와 있잖아. 반포가 뭐라 했어? 반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뿌리는 거. 불특정 다수인에게 여기 나와 있네. 위에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잖아. 첫 번째 줄에. 그쵸? 지울까 그러면 이걸? 자, 여기 반포 나와 있죠. 반포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뿌리는 것을 반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에게 전송한 것은 반포라고 볼 수가 없고 대신 제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만약에 반포라고 그러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다 했어요. 요 판례를 다 봤고, 이거 다 봤고,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뀐 거예요. 자, 제가 작년 교재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만 했었는데 이제 처벌되지 않았었던 것인데, 그쵸? 처벌되지 않았던 것인데 법이 바뀐다고 했죠? 법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처벌되는 거예요. 지금은 현행법에 따르면 처벌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밑에 판례들 1번부터 해서 1, 2, 3, 4번까지 이 4번까지는 개정 전의 법입니다. 개정 전의 판례입니다. 개정 전의 법에 따른 판례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를 반영해서 이제 법이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졌기 때문에 개정법에 따라 했을 때는 전부 다 유죄가 되는 거예요. 개정법에 따랐을 때 전부 다 유죄가 되는 것인데, 근데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시험은 유죄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유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판결 유지 자체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 유지 자체를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지우더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개정법에 따랐을 때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정법에 따라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판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들은 이 판결 그 자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지 마시라고요. 이걸 보지 마시라고. 아시겠어요? 이걸 보면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개정법에 따르면 당연히 유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시험은 이 판결 유지 자체가 나오니까 판결 유지 자체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갑이 을려의 승낙을 받아서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을려와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반포한 사건인데, 이때 이
옛날 국법이죠, 국법. 이 국법에 따랐을 때에는 그 촬영물, 그 촬영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몰래 찍었을 때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사안을 가보면 의뢰의 승낙을 받아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의 의사에 반해서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국법 하에서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로지가 나왔음으로 인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승낙을 받아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뿌리게 되면 이 법률로도 지금은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다? 이게 처벌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남녀들끼리 지네끼리 서로 좋아가지고 뭐 자기 사랑해 나 사랑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관계를 맞았는데, 근데 남녀라는 관계가 이게 오래 지속되는 관계이면 좋은데 뭐 얼마 사귀다 보면 또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헤어지고 그러면 뭐 남자가 발로 찼든지 여자가 발로 찼든지, 남자가 발로 찼다고 한다면 상황은 좀 덜해질 텐데 여자가 발로 찼어요. 뭐 여자가 발로 차게 되면 남자가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과거에 그 동영상을 촬영했던 것을 갖다가 뿌린단 말이에요. 뿌리거나 협박하거나, 그렇죠? 협박하거나 막 죽여버린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고 지금은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처벌이 안 됐던 사건인 거예요. 자, 이 밑에 판례 한번 보시죠.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상 채팅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유방 등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터넷 화상 채팅이잖아요. 그쵸? 그쵸? 직접 그 여성의 신체를 직접 눈으로 보고 눈앞에서 촬영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화면에 나와 있는, 모니터 화면에 나와 있는 그 화면을 촬영한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자, 당시법이 어땠습니까? 국법이죠. 국법에서는 처벌 대상 자체를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찍었을 때 처벌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신체 그 자체를 찍었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찍은 것은 그 당시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도 불가벌. 근데 이 판례 때문에 이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신체 그 자체를 찍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찍어서 뿌리는 것도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시험에 이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대로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것도 이미지죠, 이미지. 이미지 담긴 것, 여기 이미지 담긴 것,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이죠. 찍은 것은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죠. 여기 2013년도고 2018년도죠. 그때까지 개정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앞페이지를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언제 개정이 있었나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2018년도잖아요. 그쵸? 여기 2018년도에 여기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개정이.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잖아요. 어딘가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촬영 당시에는 보세요. 촬영 당시에는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그쵸?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좋아서 니 좋아 나 좋아 하면서 동의받아서 영상물을 촬영을 했잖아요. 성관계 영상물을 촬영을 했잖아요. 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서 뿌리면 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지금은 헤어졌을 때 의사에 반해서 뿌렸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거조항이 신설되었다. 개정되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 1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옛날 국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국법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신체, 요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로 이렇게 했었었는데 요거 지금 개정된 것은 요 다른이 빠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빠졌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을 때 이렇게 바뀌었다. 지금 다 처벌할 수 있는 거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자, 그 부분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네. 여기 보시면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한 후에
그 사진 한 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합니다. 아시겠죠? 이 남자가 여자의 신체를 촬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게 아니라 이 여성에게 전송하는 거예요. 전송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제공이 될 수가 있을까? 그때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요 조항은 피해자 본인에게 주는 것은 특정 1인 또는 소수 사람에게 포함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거란 말이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의 촬영물, 자, 내가 이 여성이랑 성관계했다는 그 촬영물을 여성에게 준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줬잖아요. 이렇게 제3자에게 주었을 때에는 제공죄라고 해서 처벌할 수가 있었었는데, 반포는 아니지만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해서 처벌할 수가 있었지만, 그쵸? 이 제3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인 여성에게 준단 말이에요. 성관계한 여성에게. 아시겠죠? 그랬을 때는 피해자 본인에게 주었을 때는 특정된 1인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제3자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공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당사자 본인에게 줬을 때는 이것이 바로 그 비슷한 사건이 아니셨죠? 비슷한 사건이 그게 구하라 사건이야. 구하라. 가수 알죠? 구하라 사건이다. 이거. 그 남자 놈 새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욕해서 죄송합니다. 구하라랑 성관계한 것을 구하라에게 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구하라라는 이 분이 돌아버리잖아요. 그쵸? 돌아버려서 그 집 찾아가가지고 막 울면서 무릎 꿇고 사정하고 하는 모습이 이 영상에 노출되기도 했잖아요. 그 뭐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게 나왔잖아요. 지금은 좀 안타깝게 됐는데 그런 취지로 이 판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다? 지금은 전부 다 처벌할 수 있게끔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것만 보고 오늘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시면 이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쵸?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만을 촬영했을 때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구하라 사건 등등이 터지게 되면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을 때 이것을 그 사람에게 전송하죠? 그 여성에게 전송했던 것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제3자에게 주는 것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